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제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제가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애솔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만큼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시장도 그렇고 공모주도 그렇고 뭐 하나 경쾌한 게 없네요. 특히 공모주. 많은 분들이 공모주는 배정을 받기만 하면 그래도 더블 정도의 수익은 보장이 되는 투자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최근에 이런 성과는 과열된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는 거 요즘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HPO에 이어서 오늘 CNC 인터내셔널까지 완전 처참히 무너진 상황이라서요. 경각심을 조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그냥 조금 편하게 나눠보려고요. 우선 2021년 공모주들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0% 미만, 즉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낮았던 종목이 5개 있습니다. CN투스 성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HPO, CNC 인터내셔널. 이 중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당일의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감하기는 했고요. CN투스 성진과 HPO, CNC 인터내셔널은 종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마감했어요. 우선은 프레스티지 친구들까지 포함을 해서 5개 종목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봅시다. 물론 어떤 특징을 가진 공모주는 상장의 성과가 안 좋다라고 딱 확정 지어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변수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그래도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우선 실적부터 보면요. CN투스 성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아슬아슬했어요. 프레스티지 식구들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었고 CN투스 성진은 2019년까지는 적자 기업이기는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잘 팔리면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을 막 했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CN투스 성진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환매 청구권이 있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환매 청구권이 없었어요. 반면에 HPO와 CNC 인터내셔널은 내세울 게 실적밖에 없었던 기업들이죠. 하지만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음으로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면요. CN투스 성진은 1010대 1 정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820대 1 정도였는데 최근의 기관 경쟁률과 비교해서 보면은 낮은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1000대 1 넘으면 와 흥행에 성공했다 라고 했었고요. 820대 1도 나쁜 거는 아니고 평균을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HPO의 경쟁률 누가 봐도 낮습니다. CNC는 1000대 1을 넘기기는 했지만 최근 수요 예측 경쟁률 평균치와 비교하면 절대 높은 수준은 아니었죠. 수요 예측 경쟁률이 최근에 웬만하면 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크게 의미를 갖지는 못하고 있는데 HPO처럼 확연히 낮다면 그냥 건너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으로 청약 경쟁률이 꽤 중요해 보이는데요. CN투스 성진부터 CNC 인터내셔널까지 1000대 1을 넘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일반 청약자들에게 이 공모주가 얼마나 관심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모주를 청약하겠다고 마음먹었던 투자자들이 많아야 상장 당일에 시장에서도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조금 붙을 수 있겠죠, 당연히. 공모주 청약 때도 외면을 받았는데 상장일에 성과가 좋을 확률은 아무래도 낮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SKIT 같은 대형 종목들을 제외하고는요.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 부분 체크하고 청약하는 것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요소인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건 공모주 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것이 공모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 공모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다는 건 이 주식이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좋을 것이라고 전망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해서 주가에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을 약속하면서까지 이 공모주를 배정받을 의사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PO와 CNC 모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장 당일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다 쏟아낼 수 있으니까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으면. 네, 다음으로 유통 가능 비율은 실제로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한 뒤에 확정된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 조정된 비율을 적어놨고요. 보면 사실 이 비율은 20%대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HPO, CNC 인터내셔널 다 비율로 치면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금액으로 계산한 수치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CNC 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는 1,000억 원이 다 넘고요. 프레스티지 친구들은 사실 규모가 꽤 큰 공모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크기는 했어요. 물론 유통가는 금액이 크면 무조건 성과가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00억 원을 넘어가면 당일의 움직임이 좀 무겁거나 부진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공모가. 공모가는 HPO를 제외하고는 다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고요. 특히 이 중에서 CNC 인터내셔널은 공모가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HPO는 밴드 하단에 결정이 됐는데 다 상단에 결정되는 와중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관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하단 수준으로밖에 안 봤다는 뜻이니까. 네, SKIT 이후로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공모가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장일에 조금만 올라도 매도세가 확 붙어버리니까요. 그러기 시작하면 흘러내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공모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청약할 공모주를 선별할 때에는 수요 예측 경쟁률과 청약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유통 가능 금액, 그리고 공모가의 고평가 여부까지 다 잘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 무시한 거는 아니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공모주들의 성과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괜찮겠지, 마이너스는 안 나겠지 하고 청약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나는 공모주로 마이너스가 나니까 더 왠지 화가 난다, 나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중에 확실히 걸리는 부분이 몇 개 있으면 스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가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주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으니까요.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혹시나 이런 요소들을 잘 판단해서 한번 건너뛰었는데 내 예상과 달리 수익률이 좋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진 시스템과 제주 맥주인데요. 진 시스템부터 보면 수요 예측 경쟁률도 1000대 1이 안 넘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대였어요. 공모가도 고평가된 경향이 있었고요. 표에는 없지만 청약 경쟁률도 354.58대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불안합니다. 제주 맥주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 5%대로 낮았고요. 공모가도 밴드 상단까지 초과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으니까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상장 당일에 장전 동시호가 시간 호가 확인하면서 혹시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낮을 것 같다 하면 시장가로 매도 주문 바로 내서 시초가에 팔아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패닉 세일이 나오면서 더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동시호가 호가창은 8시 40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30분에 호가창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시초가가 조금 부진하고 그 뒤에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판단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아봅시다.
네, 여러분들 공모주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거 꼭꼭 명심하시고요. 앞으로도 더 냉철한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